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영묵의 백치 아다다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영묵은 1904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소설가로 백치 아다다는 벙어리이자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의 비극적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백치인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다다인가? 아니면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인가? 그리고 아다다가 마지막에 보여준 행동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영묵의 백치 아다다 시작하겠습니다. 질그릇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고 들렸는데 마당에는 아무도 없다. 부엌에 쥐가 들었나? 샘문을 열어보려니까 아아이 아아야 하는 소리가 뒤란 곁으로 들려온다. 장독대 및 비스듬한 켠 아래 아다다가 입을 해벌리고 납작하니 엎드려 두 다리만을 힘없이 버지럭거리고 있다. 그리고 머리편으로 한 발쯤 나가선 깨어진 동이 조각이 질서 없이 너저분하게 된장 속에 묻혀 있다. 아이고 태나.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인연이 동해를 또 잡았구나. 어머니는 딸이 어딘가 다쳤는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파하는 데 가는 동정심보다 깨어진 동이만이 아깝게 눈에 보였던 것이다. 아다다는 벙어리였던 것이다. 말을 하려 할 때에는 한다는 것이 아다다 소리만이 연거푸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조롱 삼아 확실이라는 뚜렷한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그를 부르는 이름은 아다다였다. 어머니는 누나를 가로세워 날카롭게도 흰자위만으로 흘기며 성큼 문턱을 넘어선다. 2년 까타나 끓이 새노나. 시켜낼 못가 갔으면 오늘은 어둠에 든 뒤 나가서 데디고 말아라. 아다다는 어머니의 손길이 또 자기의 머리채를 감아줄 것을 연상하고 몸을 겨우 뒤제비고와 일어서서 절룩절룩. 굴뚱모퉁이로 피해가며 아다엄마. 아다다다다다. 하고 부르짖는다. 순간 주먹이 떨어지면 하는 두려운 생각에 오싹한 소름이 온몸에 돋아나는 찰나 턱하고 마침내 떨어지는 주먹은 어느새 머리채를 감아쥐고 갈짓자로 흔들어댄다. 아다다는 그저 빌 뿐이요 조금도 반항하려고는 않는다. 이런 일은 거의 날마다 지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천치에 가까운 그의 성격은 무엇에든지 힘에 붙이는 노력이 있어야 만족을 얻는 듯 했다. 시키건 안 시키건 할 수 있나 힘든가 가리는 법이 없이 하여야 될 일로. 눈에 띄기만 하면 몸을 아끼는 일이 없이 하는 것이 그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이 반갑지 않았다. 둔한 지혜로 차례 없이 뼈가 부러지도록 몸을 돌보지 않고 일종모험에 가까운 짓을 하게 되므로 그릇 같은 것을 깨뜨리는 일은 거의 날마다 있었다. 벙어리인데다 행동까지 그러하였으므로 내용 아는 인근에서는 그를 얻어 가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19고개를 넘기도록 처녀로 두고 속을 태우다 못해 지창금으로 논 한섬지기를 들여보내 똥치듯 치워버렸던 것이 그만 5년이 되다. 다시 쫓겨와 시집에는 아예 갈 생각도 아니하고 하루 같은 심수를 부렸다. 못 가간? 시집이. 못 가갔음 죽어라. 붙잡았던 머리를 힘차게 휙 내두르며 밀치는 바람에 손에 감겼던 머리카락이 끊어지는지 빠지는지 무더기로 묻어나며 아다다는 비틀비틀 서너 걸음 물러난다. 나오기는 나왔으나 갈 곳이 없는 아다다는 마당길을 돌아서선 발길을 더 내놓지 못하고 우뚝 섰다. 갈 곳 없는 갈 곳을 짜보니 눈물이 주는 위로밖에 쓸데없는 5년 전 그 시집이 참을 수 없이 그립다. 참으로 아다다가 처음 시집을 가서의 5년 동안은 온 집안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벙어리라는 조건이 마음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었으나 돈으로 아내를 사지 아니하고는 얻어볼 수 없는 처지에서 28살에 아직 장가를 못 든 신세였으므로 그로 인해서 먹고 살게 되는 시집에서는 아다다를 아니 위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또한 아다다는 못하는 일이 없이 일 잘하고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조금도 말썽을 부리는 일이 없었다.
여기에 아다다가 비로소 인생의 행복을 느꼈다. 그러나 그날은 안타깝게도 다시 모놀 영원한 꿈속에 흘러가고 말았다. 해를 거듭하며 생활의 밑바닥에 깔아놓았던 한섬직이라는 미천이 차츰 그들을 여유한 생활로 이끌어 몇백 원이란 돈이 눈앞에 굴게 되니 까닭없이 남편 되는 사람은 벙어리로서의 아내가 미워졌다. 조그만 실수가 있어도 눈을 흘겼다. 그리고 매를 내렸다. 결국 아다다는 호소할 곳조차 없는 사정에서 남편의 매를 견디다 못해 집으로 쫓겨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디로 가나?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야 그저 이 세상에서는 수롱이네 집밖에 또 찾아갈 곳은 없었다. 아다다는 문득 발걸음을 떼어 마을 끝 산터 아래에 떨어져 박힌 한 채의 오막살이를 향하여 마당길을 꺾어 돌았다. 수롱은 벌써 1년 전부터 아다다를 꾀어왔다. 아이들은 아다다를 보기만 하면 따라다니며 놀렸다. 어른들까지도 아다다, 아다다 하고 고를 울려서 분하나 말을 못하고 이상한 신용을 하며 떨어대는 것을 봄으로 행복을 느끼는 듯이 손뼉을 치며 웃었다. 그래서 아다다는 사람을 싫어하였다. 집에 있으면 어머니의 욕과 매, 밖에 나오면 뭇사람들의 놀림, 그러나 수롱이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아다다는 제 집이나처럼 서슴지도 않고 달려오자마자 수롱이네 집 문을 벌컥 열었다. 아, 아다다. 너 또 울었구나. 쫓겨난 이유를 언제나 같이 낱낱이 구했다. 그러기 이제 나야. 다시는 집으로 가디 말고 나하고 둘이서 살아응. 아다다는 아다 무무서. 아바 무무서. 하고 그렇게 한다면 큰일 난다는 듯이 눈을 둥그렇게 뜬다. 우리 둘이 달아났음 그만이디 무섭긴 뭐이 무서워. 따는 그렇기도 한 것이다. 당장 쫓겨난 몸이 갈 곳이 어딘고. 먼저 한 말이 금시 후회스러웠다. 응, 아다이 있어, 아다아다. 벙어리인 아다다가 흡족할 이치는 없었지만 돈으로 사지 아니하고는 아내라는 것을 얻어볼 수 없는 처지였다. 아내를 얻으려고 10여 년 동안 품을 파랑의 속에 꽁꽁 묶어둔 150원이란 돈이 있었으나 장가를 들지 아니하고 아다다를 꾀어온 이유는 아다다를 꿈으로 돈을 남겨서 그 돈으로 가정의 터전을 얹자는 데서였던 것이다. 그날 밤을 수롱의 품 안에서 자고 난 아다다는 이미 수롱의 아내 되기에 수줍음조차 잊었다. 영원한 행복을 위해선 이 자리에 그대로 박혀서는 누릴 수 없을 것이 다음에 남은 근심이었다. 밤이 깊도록 의논을 하여 보았으나 동네를 피하여 난 모르는 곳으로 감쪽같이 달아나는 수밖에는 다른 묘책이 없었다. 예식 없는 가약을 그들은 서로 맹세하고 그날 새벽으로 그 마을을 떠나 신미도라는 섬으로 흘러가서 그곳에 터를 잡았다.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섬이라 뱃노름을 하는 것이 본업이었으나 이것은 아다다가 한사코 말렸다. 수롱이조차도 배에는 마음이 없었다. 섬으로 왔다고는 하지만 땅을 파서 먹는 것이 어려서 빨대부터 길러온 습관이요. 손 익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저 그 노름만이 그리웠다. 그리하여 있는 돈으로 어떻게 밭이나 사서 조 같은 것이나 심어가지고 겨울 양식을 마련하고 짬짬이 조개나 굴, 낙지 이런 것들을 캐어서 그날그날을 살아갔으면 그것이 더할 수 없는 행복일 것만 같았다. 우리 밭을 한 떼기 사자. 그래도 농사허야 사람 사는 것 같디. 내가 땅을 살라고 묶어둔 돈이 있거든. 하고 수롱이는 봐라 하는 듯이 실검 위에 얹힌 석유통계 속에서 지폐 뭉치를 뒤져내더니 손끝에다 침을 발라가며 펄딱펄딱 뒤어 보인다. 그러나 그 돈을 본 아다다는 어쩐지 갑자기 화기가 줄어든다. 이거 봐. 그래봬도 150원이야. 지금 시세에 2,000평은 한참 놀다가도 떡 먹듯 살 건데. 그래도 아다다는 아무 대답이 없다. 무엇 때문인지 수심의 빛까지 역력히 얼굴에 떠오른다. 아다다는 돈이 있다 해도 실로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 많은 돈으로 밭을 산다는 소리에 지금까지 꿈꿔오던 모든 행복이 여지없이도 일시에 깨어지는 것만 같았던 것이다.
돈으로 인해서 그렇게 행복일 수 있던 자기의 신세는 남편 전 남편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 그리고 시부모의 눈까지 가리는 것이 되어 필연히 쫓겨나지. 아니치 못하게 되던 일을 생각하면 돈 소리만 들어도 마음은 좋지 않던 것인데 이제 한푼없는 알몸인 줄 알았던 수롱이에게도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 그것으로 밭을 산다고 기꺼워하는 것을 볼 때 그 돈은 장래 자기에게 행복을 갖다 주기보다는 몽둥이를 벼리는데 지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아다다는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은 아무런 근심도 없는 듯이 세상 모르고 씩씩 자네 것만 아다다는 그저 그 돈 생각을 하면 장차 닥쳐올 불길한 예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짧은 봄밤은 어느덧 새어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처량히 들려온다. 아다다는 더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아다다는 슬그머니 이불 속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실검 위에 석유통을 뒤져 그 속에다 손을 넣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지폐 뭉치를 더듬어서 손에 쥐고는 조심조심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며 살그머니 문을 열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그리고는 일찍이 아침을 지어먹고 나물을 뜯으러 간다고 바구니를 끼고 바닷가로 나섰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깊은 물속에다 그 돈을 던져버리자는 것이다. 솟아오르는 아침 햇발을 받아 붉게 물들며 잔뜩 밀린 조수는 거품을 부글부글 토하며 바람결조차 철썩철썩 해안을 부딪힌다. 아다다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허리춤 속에서 지폐 뭉치를 쥐어들었다. 그리고는 몇 겹이나 쌌는지 알 수 없는 헝겊 조각을 둘둘 풀었다. 해지분이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 무수한 관 쓴 영감들이 나를 박대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모두들 마주 바라본다. 그러나 아다다는 너 같은 것을 버리는 데는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이 넘노는 물결 위에다 휙 내어 부렸다. 세찬 바닷바람에 휩쓸린 지폐는 바람결 따라 공중으로 올라가 팔랑팔랑 허공에서 제주를 넘어가며 산산이 헤어져 멀리 그리고 가깝게 하나씩 하나씩 물 위에 떨어져서는 넘노는 물결 따라 잠겼다 떴다 소굴악질을 한다. 어서 물속으로 가라앉든지 그러지 않으면 흘러내려가든지 했으면 하고 아다다는 멀거니 서서 기다리나 너저분하게 물 위를 덮은 지폐. 조각들은 차마 주인의 품을 떠나기가 싫은 듯이 잠겼는가 하면 다시 기웃거리며 솟아올라서는 물 위를 빙글빙글 돈다. 아다다는 상쾌하기 그지없었다. 밀려 내려가는 무수한 그 지폐 조각들은 자기의 온갖 불행을 모두 거두어 가지고 다시 돌아올 길이 없는 끝없는 한바다로 내려갈 것을 생각할 때 아다다는 춤이라도 출듯이 기꺼웠다. 그러나 그 돈이 완전히 눈앞에 보이지 않게 흘러내려가기까지에는 아직도 몇 분 동안을 요하여야 할 것인데 뒤에서 허덕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에 돌아다 보니 뜻밖에도 수롱이가 헐떡이며 달려오는 것이 아닌가. 야, 아다다야. 너 돈 안 건드렸어? 돈 말이야 돈. 청천의 병력 같은 소리였다. 뜻밖에도 바다 가운데 무수하게 지폐 조각이 널려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본 수롱이는 아다다에게 그 연유를 물을 겨를도 없이 미친 듯이 옷을 훨훨 벗고 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수롱이는 돈이 엉키어도는 한복판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겨우 가슴까지 잠기는 깊이에서 더 들어가지 못하고 흘러내려가는 돈더미를 안타깝게도 바라보며 허우적허우적 달려갔다. 차츰 물결은 휩쓸려 떠내려가는 속력은 빨라진다. 돈들은 수롱이더러 어디 달려와 보라는 듯이 휙휙 소굴악질을 하며 흐른다. 그러나 물결이 세어질수록 더욱 걸음발은 자유로 놀릴 수가 없게 된다. 덕퍽덕퍽 물과 싸움이나 하듯 엎어졌다가는 일어서고 일어섰다가는 다시 엎어지며 달려가나 따를 길이 없다. 멀거니 서서 바라보니 벌써 지폐 조각들은 가물가물하고 물거품인지 지폐인지도 분간할 수 없으리만치 먼 거리에서 흐르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수롱이는 마지막으로 돈을 잃고 말았다고 아는 물결. 위에 쏘아진 눈을 돌릴 길이 없이 정신 빠진 사람처럼 그냥 바라보고 서더니 쏜살같이 언덕으로 달려와 아무런 말도 없이 벌벌 떨고 선 아다다의 가슴을 사정없이 발길로 찼다. 흥앗. 소리가 났다고 아는 순간 철썩하고 개흙이 사방으로 튀자보니 벌써 아다다는 해안의 개흙판에 등을 지고 쓰러져 있다. 수롱이는 무슨 말인지를 하려고는 하나 너무도 화가 나서 말이 되지를 않는 듯 입만 벌거리다가 아다다가 움직이는 것을 보더니 아직도 살았느냐는 듯이 번개같이 쫓아내려가 다시 한번 발길로 찼다. 푸 하는 소리와 같이 아다다는 가파른 언덕을 떨어져 덜덜덜 굴러서 물속에 잠긴다. 한참 만에 보니 아다다는 복판도 한복판으로 밀려가서 솟고 오르며 두 팔을 물 밖으로 허우적거린다. 그러나 그 깊은 파도 속을 어떻게 헤어나랴. 아다다는 그저 물 위를 둘레둘레 굴며 요동을 칠 뿐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었다. 어느덧 그 몸은 물속에 사라지고 만다. 주먹을 부르진 채 우상같이 서서 굽실거리는 물결만 그저 뚫어져라 쏘아보고 선수롱이는 그 물속에 영원히 잠들려는 아다다를 못 잊어 함인가. 그러지 않으면 흘러버린 그 돈이 차마 아까워서인가. 짝을 찾아도는 갈매기 떼들은 눈물겨운 처참한 인생 비극이 여기에 일어난 줄도 모르고 끼약끼약하며 흥겨운 춤에 훨훨 날아다니는 기치는 소리와 같이 해안의 풍경만 돋우고 있다. 이렇게 계용묵의 백치 아다다가 끝납니다. 이 작품은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돈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성찰입니다. 아다다는 돈 때문에 첫 번째 결혼에서 행복했다가 불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수롱이와의 새로운 삶에서도 그 150원이라는 돈이 또 다시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바다에 던져버린 것이죠. 둘째, 과연 누가 진짜 백치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아다다가 백치일까요? 아니면 돈에 눈이 멀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수롱이가 백치일까요? 셋째, 순수함과 탐욕의 대비입니다. 아다다는 순수한 사랑과 행복을 원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돈과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넷째, 아다다의 마지막 행동은 저항의 의미를 갖습니다. 말 못하는 백치로 여겨졌던 그녀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돈을 바다에 던진 것은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무언의 항거였던 셈이죠. 마지막 장면에서 갈매기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날아다니는 모습은 무관심한 세상에 대한 서늘한 묘사입니다. 계영묵은 이 작품을 통해 당시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와 인간성 상실을 예리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계영묵의 백치 아다다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아다다의 마지막 선택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한국 근현대 고전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의 날개, 김유정의 동백꽃 등 많은 분들이 제목은 알지만 실제로는 읽어보지 못한 명작들을 계속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